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이 판결을 한 판사가 내란죄 1심 판사잖아요. 그러면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지만 네. 이 부분은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라면 결국엔 이거는 공소기각을 그런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다시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재판이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가 있고 지금 우두머리는 풀려났지만 거기에 부하들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좀 나오려고 그런다는 그러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죠. 내란 우두머리도 이런 문제로 나오는 상황이 네. 수사권 문제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수사권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뭐 이거는 윤석열 말고도 김영현 다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관련해서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 풀려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지판사처럼 결정을 다 지판사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야 니네들 일단 나가 있어 봐. 내란죄 관련해서는 지판사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심이야. 다 그러니까. 풀려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나가 있어 봐 일단. 야 이게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수사권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례가 없어. 네.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혼란이 많잖아. 이거 수습하지 않으면 내가 이후에라도 예를 들면 공소를 각하하거나 아니면 재심 청구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면 맘만 먹으면 야 이거 재판 못 하겠는데 정리하고 가자. 헌재 물어보든 얘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결정이 나와서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아 나 그때는 법원이 판단할게라고 미친 짓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오늘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을 말씀하는 이제 분도 있고, 근데 대체적인 이제 좀 견해들은 이게 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공소기각이 되거나 이제 그럴 확률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아요 대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가 이제 첫째 사건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 인지해가지고 이 부분을 수사했다라고는 하지만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것 같다. 네. 이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하고 공수처가 인위적으로 10일씩 나눠가지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세 번째로 사건을 넘겨줄 때 윤석열도 넘겨줬는데 윤석열 넘겨줄 때 이 신병 인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같다. 요 세 개인데 이거는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넘겨주는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거는 물론 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넘겨받은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부분도 있고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기소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다 공소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투는 데 있어서 이 증거 능력을 무효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한 것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는 것이지 전체가 공소기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첫째로 두 번째로 그러면 뭐가 이제 그러면 이 증거 능력이 무효가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윤석열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뭐 진술도 제대로 안 하고 공수처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형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공수처가 확보한 진술이나 어떤 수사 내용과 내용이 관련돼서 그렇죠. 뭐가 이제 증거 능력을 다투고 뭐 이럴 건덕지는 사실은 없다. 없어.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큰 어떤 이게 증거 능력을 다투는 증거와 관련된 것들의 어떤 타격이 심각하다거나 그럴 건 아닐 건데 다만 이제는 불구속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서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공소기각이 되면은 뭐가 이제 공소기각이 만약에 애초에 공소기각을 시킬 수 있으면 완전히 뭐 리셋을 해갖고 다시 시작하는 게 뭐 깔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절차가 길어져 가지고 내란죄 재판이 이제 뭐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구속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다만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면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다시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게 됐을 때는 내란과 외환해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소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죄에 관련돼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속수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이 가능한 근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안이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걱정 안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이제 맞는 것인가? 해설을 그런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설.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것 그러니까 같고. 그러니까 김윤아 평론가님 말씀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식을 넘어가는 일이니까 일들이 생각 많이 생각을 벌어지죠. 지판사란 사람이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에 있는 일계산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갑자기 시간 계산을 들고 나오면서 인권 보호를 얘기하는 일이 그렇죠. 벌어져요. 제가 볼 때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뻔히 근거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이러면 자기가 예를 들면 그런 판단을 갖다가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지금까지 검찰의 DNA를 보면 즉시 항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이 난리를 치면서 법원을 공격해도 모자랄 판인데 갑자기 내가 다 책임질게 하면서 심우정이 자 지금 저 석방지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석방지휘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52년 정도 된 유신체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그때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식의 논거를 들고 나오는 상황 자체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맞아요. 상식을 돌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상식을 돌파할 어떤 게임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쪽 진영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진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처럼 진짜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앞으로의 이 전개 과정이. 근데 저는 지금까지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거의 상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그럼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이제 심우정은 검찰총장으로서 임기가 존재하니까 어쨌든 임기는 막 몰아내지 않는다면 임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소 유지도 설렁설렁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을 못 시켜. 안 돼? 특검이 되지. 특검? 아, 정권이 바뀌면 특검이 된다. 특검이 되죠. 왜냐하면은 뭐 150석 이상은 언제든지 되기 때문에 특검을 이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국회에서. 기소는 어차피 또 검찰이 해야 되니까. 아니지. 특검이 돼서 네. 특검이 사건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기소를.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네. 일종의 이제 강아지판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판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사람들이 좀 제대로 할게. 너희들은 좀 윤석열의 충견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네. 저리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특검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를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저는 이 현재 이제 192석 이준석 당까지 합해가지고 개혁신당까지 합해가지고 192석 또는 뭐 180 몇 석이면 189석이면 안 되는 건 없어요.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도 되고 내란 특검도 되고 다 돼요. 왜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쭉쭉쭉 다 됩니다. 상설 특검이든 다 되는데 이자들이 노리는 거는 이 공소기각이나 이거는 조금 좀 먼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때 4월 16일인가 4월 17일인가 그 저 헌재 재판관들, 재판관들 임기 문영배 이미선 임기까지 어쩌다 보니 오늘 며칠이죠? 3월 10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죠. 그러네요. 그렇죠. 다음 타겟은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입니다. 그러네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네. 그러면 시간을 6명이 끈다. 되는 거고요. 6명이 되면 6대 0이 불가능해요. 6대 0이 불가능해. 그리고 그걸 문영배 이미선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는 수순일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그 몫이니까요. 예, 둘 다. 대통령 몫이니까. 그럼 이제 최상목이. 최상목이. 그럼 최상목이나 뭐 한덕수나 누군가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하겠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최대 목표는 4월 17일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최종 목표가 그거죠. 최종 목표는 그거야. 처음부터 그렇지. 그렇게 하면 탄핵이 스탑이 돼. 그렇지. 탄핵이 스탑이 되고 그러면서 최상목 체제든 한덕수 체제든 대행 체제로 나머지 3년을 보냅니다. 그러네요. 그럼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완전히 경제고 뭐고 네.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빨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빨리 지금 처리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빌드업이 사실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분석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상목은 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지난번에 무슨 전례를 만들었습니까?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3명 중에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최소한의 이 걱정을 덜 수 있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최상목 입장에서는. 그렇지. 자기들끼리의 팀 안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4월 16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를 데려오면 그리고 한덕수가 어쨌든 탄핵이 돌아온다는 것은 탄핵이 기각되는 거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애초에 탄핵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들어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고 맞아.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들어 누운 상태로 계속 이제 밀고 간다. 이 아주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물론 대통령실이 지금 부인을 했는데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하고 의료 뭐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정 갈등과 관련돼 가지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올해분에 관련돼 갖고 다시 그런 원점 재검토해 가지고 올해에 대해서는 동결. 그렇죠. 네. 동결하는 걸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풀려나고 이제는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실인 거 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쪽에서 야 이거는 최상목 체제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빨리 한덕수가 돌아오게 만들어서 한덕수가 돌아오면은 요거는 다시 롤백 시켜야 된다. 한덕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일단 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했다지만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면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이 인간이 근데 이제 직무 정지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요런 빌드업으로 가면 이게 뭐겠느냐 이거예요. 한덕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냐는 거예요. 최상목은 못 믿는 사람인 겁니다. 요런 구도면. 근데 한덕수가 와서 못 믿는 최상목이 안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떤 구도로 보겠느냐, 요런 게 이제 구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윤석열이 이제 석방되는 걸 보고 우리가 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헌재에서 분명히 탄핵 심판은 인용될 거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최경영 기자님이나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럼 몇 달 동안 또 카르텔을 형성한 거야. 헌법재판관 보수 쪽 사람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과 의외로 그 사람들 3명이 기각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5대3?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아니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더라고. 보수 법적 카르텔에서 소위 헌재를 잘 못 건드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최근에 압박 수위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긴 해요. 맞아요. 근데 압박 수위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깜짝 놀라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2017년에 선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너무 안이하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하게 본 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민정수석실 당일날 기각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고 그 흐름 때문에 해외 순방 가기까지 잡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박근혜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에서 윤석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힘은 뭐냐면 기각될 거라는 믿음밖에 없어요. 기각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계속 발동을 시키면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와야 보수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고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여론조사나 지표가 올라가는 것이 보여야 헌재 같은 경우도 여론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 아마 윤석열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 요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론 재개 왜냐하면 야 나 나왔잖아 좀 뭔가 수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4월 16일인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뒤로 미루는 방식을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싸움들을 해서 유의미하게 보수 세력들이 소위 이런 싸움들을 끌고 갔다고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 나쁜 게 없는 거죠.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계속 있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정치적 세력 보수 진영에서 매우 유의미한 정치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만 확보하게 되면 정책합도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롱텀으로 보면 짧게야 당장 말씀하신 4월 달을 넘기는 것 또는 말씀하신 3명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뭐 캐비넷 열고 막 해가지고 5대3을 만드는 것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역사가 그렇게 굴러가면 저는 그건 제가 볼 때 지옥불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